이어 도의회도 일본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국내 연구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주, 청송, 봉화, 의성, 문경 등에서도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대구에서 장애인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경주에서도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접종이 시작됐다고 해서 아무 때나 가도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주민센터에서 전화나 문자로 안내를 하면 꼭 그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앞에 전세버스가 멈춰섭니다.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타고 어르신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첫 번째 관문은 발열 체크. 대부분 80대 이상 고령이다 보니 체온을 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손 안쪽 부분 있잖아요. 손목 안쪽 부분 이쪽에다가 좀 대주시겠어요? 가져가셔서 보시거나 다리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이쪽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어머니. 지금 체온이 안 나와갖고 이걸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예진표를 미리 작성해온 덕분에 신분을 확인하고 의사 문진을 거쳐 접종까지 마치는 데 드는 시간은 10분 남짓. 이젠 30분간 머물며 이상 반응 여부만 살피면 됩니다. 아니야, 여기 모든 사람들이 이래 지키고 배려해 주는데 뭐 걱정은 말라고 하노. 아무것도 안 한다. 뭐 따끔한 거는 다 마찬가지지. 이번 접종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으로 경주의 경우 2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경주시는 하루 400여 명 정도씩 오전, 오후로 나눠 접종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미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은 거동불편자와 중증질환자 이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댁에 계시면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드립니다. 정해진 시간에 오시면 되고요. 실제 일부 어르신은 무작정 접종센터를 찾았다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공초는 23일이시다. 23일. 23일. 오후에. 방역당국은 초저온 냉동보관 등 관리가 까다로운 화이자 백신 특성상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맞춰 접종센터를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경주와 함께 청송과 봉화, 의성, 문경 등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청송군은 15일부터 청송보건의료원에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은 75세 이상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순차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봉화와 의성, 문경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지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경북도에 이어 도의회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는 동해안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촉발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세계의 오염수 관리와 처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는 125만 844톤의 방사선 오염수가 저장돼 있으며 지하수나 빗물 유입 등으로 매일 18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연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배출 결정에 규탄을 쏟아내고 있죠.
이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이 결국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그런데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오염수는 필리핀 동쪽과 일본 남쪽 바다를 거쳐 북쪽으로 올라가는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북태평양으로 유입됩니다. 다시 북적도 해류에서 쿠로시오 해류를 만나고 일부는 일본으로 또 일부는 대만 난류를 통해 우리 바다에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이 4, 5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6, 7개월 안에 부산에 도달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의 헬름홀츠 연구소가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확산에 대해 연구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면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입 이후 7개월가량이면 우리나라 연안에까지 퍼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경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이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어민들의 생계, 또 국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오염수를 배출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염수 배출로 가장 큰 걱정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한국 근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트리튬으로 불리는 이 삼중수소는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는 12.3년, 완전히 사라지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지난 2월에는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기도 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발암 물질인 이 트리튬, 삼중수소는 이제 기준치 이하로 방류한다고 지금 40분의 1 희석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 방사능의 경우는 기준치가 따로 의미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가면 이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특히 바다라든가 이런 데 가면 이 해양에 대한 어떤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사실은 잘 모른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기후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연안까지 왔을 때 방사능 농도는 상당 부분 낮아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서울대 원자핵 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하고 태평양이 다시 희석된 뒤 우리나라 연안에 오는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낮은 농도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한방사성 방어학회 김교윤 회장도 한 언론 기고를 통해 해양 방출일 때 일반인의 피폭 방사선 선량 수준이 연간 한도보다 훨씬 낮은 만큼 방사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지자체들의 걱정과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가 오염수의 영향을 받게 되고 먹이 활동을 통해 해양 생물들의 몸속에 쌓이는 방사능 물질을 사람이 먹게 된다며 오염수 방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감시와 정보 공개, 검증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지금이라도 신뢰할 만한 연구기관 등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내 연구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경북도가 민선 7기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 사관학교를 청년 발전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청년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건강한 삶을 설계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본격 운영에 들어간 청년 발전소의 올해 핵심 운영 전략과 역할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북도 박시균 청년정책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경북도 청년발전소가 지난달 말에 개소한 뒤 이번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청년발전소를 열게 된 이유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구 경북인 10명 중 8명이 코로나 장기화로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들은 학업과 구직 이런 문제들로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 수많은 청년들도 의욕 저하나 무기력증,
피곤함 등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챙기고 지역 사회를 이끌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청년 발전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들을 보면 마음 건강 프로젝트라든지 진로 멘토 멘티스쿨처럼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프로그램들이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마음 건강 프로젝트는 심리, 진로, 대인관계, 금융, 노무 등 청년들이 다양한 고민 해결을 위해 온라인, 전화, 찾아가는 대면 상담 등으로 청년이 건강한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23명의 전문 상담가 풀을 구성했고, 상담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사업 수행 기관인 경상북도 여성정치개발원, 그리고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상북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간의 청년발전소 마음건강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멘토 멘티스쿨은 비경제활동 청년 그리고 구직활동 포기자 등 미취업 청년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하는데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4주에 걸쳐서 1대5 멘토링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부터 목표 설정은 물론 사회적 자립 역량까지 함양할 수 있는 과정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 지원 분야에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방안도 구상한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마음 건강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청년 일자리니까요. 청년 발전소를 통해서는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총 788억 원을 투입해서 약 4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예비 창업, 초기 창업, 심화 육성, 재도전의 단계별 지원을 통해서 총 1,800여 명의 청년 창업가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부족함이 있는데요.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 없는 경북을 만들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특히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분야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청년 발전소를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청년 발전소에서 특히 올해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 블루 극복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외롭고 지친 청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우선되어야 하니까요. 이렇게 다시 일어선 청년들이 경북 지역을 이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 또한 게을리하지 않을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저희 수많은 주변의 청년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청년 발전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사실 그간 우리 경상북도에는 경북을 대표하는 청년센터라고 부를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발전소가 장기적으로는 명실상부한 경북의 청년센터가 돼서 경북 청년들이 니즈를 충족시키는 기관이 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북도 청년들에게 당부할 내용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경북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꿈을 설계하고 직접 이뤄서 이 지역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도청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삽니다. 경북 청년 모두 화이팅입니다. 네, 청년 발전소를 통해 경북도가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방 소멸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균 경북도 청년정책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대구에서 장애인 차별 철폐를 외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15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이번 집회에는 장애인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코로나19 방역, 재난 대책 강화, 장애인의 주거권과 건강권 보장 등 대구시의 9개 분야 53개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집회 뒤 참석자들은 시청에서 출발해 중앙로역을 지나 대구도시공사까지 행진했습니다.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15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엄군수의 집을 찾아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줘서 고맙다며 1,000만 원을 건넨 뒤 앞으로 수주하는 공사금액의 10%를 정치 헌금으로 제공하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15일 이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호텔 임차 보증금이나 월세, 리모델링 비용 등 5억 5천여만 원을 경주대 교비로 지출하는 등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50회 전국 중고등학교 육상대회와 제9회 전국 초등학교 육상대회가 예천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올해 예천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체육 행사로 대회 기간 선수와 임원 등 3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예천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고 선수와 임원이 아닌 외부인은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또 이동 검체소와 자가격리 시설을 설치해 유증상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천시가 트로트 가수 강민을 홍보대사로 다시 위촉했습니다. 지난 2018년 처음 홍보대사로 위촉된 강민은 아트 페스티벌, 우로지 생태공원 힐링음악회 등 영천시의 각종 행사에 참여해왔으며 계속해서 앞으로 2년간 영천시정에 대한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그간 적극적으로 영천을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발전적인 영천의 모습을 널리 알려주시길 기대합니다. 안동시의회가 개원 30주년을 맞아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시의회는 제1대 의회가 개원한 4월 15일에 맞춰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의원들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또 의회 30년사 기념책자를 편찬해 그동안의 역사와 의정활동 전반을 기록하고 미래의 비전도 함께 제시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동해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는 이에 대비해 방사능 검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사능 관련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고 연근해산과 원양산 수산물을 포함해 해면 양식어까지 검사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 월 1회 수행해왔던 검사도 주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동해안 수산물에서는 방사능 지표 항목인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는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아무리 희석시키더라도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며 환경과 인체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정화되고 희석된 오염수가 거대한 태평양 바닷물의 1조분의 1 이상으로 또다시 희석되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국민은 헷갈립니다.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 사실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것도 잘못된 낙관을 갖게 하는 것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